자신을 위해 영상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혀놨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 죽게 내버려두고 태평하게 3인줄 넘기를 하던 캡틴 마블. 어때 씨발 몇 명을 버리고 가는 거야. Assemble. 반갑습니다. 근영입니다. 레딧이라는 미국의 초대형 소셜 뉴스 웹사이트에 있는 마블 스튜디오 스포일러를 구경하다 보면 재미있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소식은 10월 8일에 올라온 이 두 소식. 그 중에서도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캡틴 마블이 중요한 역할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언하트 공개 개봉도 확정됐고 썬더볼츠에 끼워 팔게 하는 것도 이미 나온 마당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니죠. 캡틴 마블은 히어로가 아니다 라는 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건 전에 올렸던 영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인트로 현장에 있었다면 죽었겠죠. 아마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이 왔으면 저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살았을 겁니다. 더 마블스에 나온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히어로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끝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이 보여준 모습은 말만 급하지 행동은 여유롭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캡틴 마블의 속도는 광속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람을 들고 광속으로 이동하면 캡틴 마블 손에 있는 사람이 소멸할 테니까 속도는 줄여야겠죠. 적당한 예시를 들자면 엑스맨에 나왔던 퀵실버 정도로 말입니다. 이거 다시 봐도 재밌네. 캡틴 마블은 퀵실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빠르게 구조했으면 적어도 히어로다운 장면 하나는 건졌을 겁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이 이 장소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람 2명씩 천천히 나르고 우주선 하나 밀어서 도와준 것뿐. 할 줄 아는 게 우주선 파괴와 어벤져스 멤버 무시하기밖에 없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냥 자기 힘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실제로 이 행성을 박살낸 빌런 다르벤은 캡틴 마블이 탄생시킨 빌런입니다. 캡틴 마블이 크리 종족을 해방시켜준다는 좋은 뜻으로 크리를 지배하던 AI를 파괴했는데 캡틴 마블의 이 행동은 한라 행성의 대기, 물, 태양빛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빌런 다르벤은 캡틴 마블 때문에 멸망 위기에 처한 크리 종족과 행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행성의 대기, 물, 태양빛을 강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스크롤 종족이 거주하는 곳이 공격당한 이유도 캡틴 마블이 앞뒤 재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댔기 때문입니다. Hold on. Do not go in swinging. This is a peace and reconciliation tour. Fury, I got this. Carol. The Skrull will take their rightful place in the Kree Empire. The Kree came here hopeful that we could build a covenant of peace. But then you sickly annihilated us. 무력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결과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캡틴 마블의 만행과 방관 때문에 다르벤이 이렇게 빌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정작 이 사건의 원흉인 캡틴 마블은 구조를 위해 힘의 10%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이딴 말이나 짓거리고 다 버리고 튀었다는 거죠. 대체 왜 굳이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요? 바로 페미니즘을 위함입니다. 여성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여성,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우는 자라나는 새싹 페미 미즈마블, 그걸 보고 박수를 치는 꼴페미들, 환상의 궁합이죠. 페미니즘의 익힘 정도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성적인 판단 필요하죠. 최선의 결과 중요하죠. 근데 캡틴 마블이 보인 판단과 결과는 히어로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떤 히어로가 제대로 힘도 써보지 않고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둡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히어로가 보여줘야 하는 모범 답안은 무엇일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모였던 선대 어벤져스들이 보여준 모범 답안들 함께 보러 가시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어떤 결과여야 히어로다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이런 재난 상황이라면 간단합니다.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면 됩니다. 어벤져스 울트론에서 울트론이 소코비아를 공중에 띄워 낙하시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했죠. 이때 캡틴은 아이언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천재 토니 스타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끝에 가서 내려지는 결론은 Maybe a way to blow up the city. That'll keep it from impacting the surface if you guys can get clear. I asked for a solution, not an escape plan. 소코비아를 공중분해시키는 것. 이걸 들은 캡틴과 블랙 위도우의 대화를 봅시다. We're gonna have to make a choice. Not till everyone's safe. Everyone up here versus everyone down there. There's no math I'm there. not leaving this rock with one civilian on it. 야, 같은 캡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어벤져스를 이끄는 리더가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까지 몰입하게 되잖아요. 응원하면서 말이죠. 블랙 위도우도 머리로는 아래에 있는 다수의 목숨보다 소코비아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I didn't say we should leave. There's worse ways to go. Where else am I going to get a view like this? 무고한 시민이 한 명이라도 죽는 건 그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도 저도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소코비아의 고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쉴드가 등장합니다. Glad you like the view, Romanov. It's about to get better. Fury, you son of a bitch. Ooh, you kiss your mother with that mouth? 그 바른말 고운말 지킴이 캡틴이 욕을 할 정도로 반가웠던 거죠. 그만큼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진짜 이 헬리캐리어 등장할 때는 영화관에서 참던 오줌이 살짝 새어나왔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헬리캐리어 피규어 사려다가 가격 보고 빠꾸했다는 이야기. 어쨌든 이 장면만 봐도 모범 답안을 설명할 수 있죠. 히어로 집단의 리더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중심을 잡아주고 가장 머리가 좋은 멤버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멤버도 결국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 희망의 등장. 활로가 열린 순간 히어로들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얼마나 살리고 싶었는지 그들의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죠. This is S.H.I.E.L.D.? This is what S.H.I.E.L.D's supposed to be. We get through this, I'll hold your own. You had to make it weird. Here we go, let's move. 울트론이라는 빌런에 대한 표현은 아쉬운 영화였지만 이 장면만 두고 본다면 히어로의 갈등, 고뇌, 의지 등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연출이었다. 이 구성을 연출했던 MCU가 이런 개빙신 같은 장면을 만들었다? 고작 그 페미니즘 하나 띄워주겠다고? 그것도 히어로 장르에서? 캡틴 마블이 캡틴 아메리카를 봤다면 넌 너무 감정적이야 하고 소코비아를 순식간에 박살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마블스의 이 장면은 멘토와 멘티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남은 사람들도 구하고 싶었던 미즈 마블, 그런 미즈 마블에게 포기하라는 캡틴 마블. 이건 차세대 히어로를 육성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차세대 페미를 육성하기 위한 장면일 뿐입니다. 장르가 페미인 거죠. 영화 전개상으로 봐도 없어도 되는 장면인데 역시 페미는 빡대가리라 그런가 악수를 뒀죠. 울트론에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언맨 3편에도 개지리는 구조 장면이 하나 있죠. 야, 이거 진짜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이언맨 3편의 한 장면입니다. 메인 빌런 올드리치 킬리언의 부하 에릭 사빈. 에릭은 아이언 패트리어트 슈트를 빼앗아 착용합니다. 이후에 로드인 척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 1에 탑승. 그는 대통령의 경호원들을 전부 죽이고 대통령에게 수트를 입혀 킬리언에게 배달합니다. Was that Rhodes? Good evening, sir. 뒤늦게 마크 42가 도착했지만 사빈이 비행기를 폭파시켜 승무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How many in the air? 13, sir. How many can I carry? 4, sir. 자, 자비스는 분명 4명만 들고 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니가 내린 결정은 13명 전부 구출하는 것. 짧은 장면이었지만 히어로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평소에 히어로가 어떤 존재인지 고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자, 힘만 믿고 나대는 누구랑은 다르죠. 토니 스타크 그리고 아이언맨이라서 가능한 연출이었죠. 자, 이런 아이언맨한테 지도받은 스파이더맨이 있었다면 전부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만약 캡틴 마블한테 지도받은 미즈 마블이었다면 여기에서 몇 명이나 구할 수 있었을까요? 4명? 한 명도 못 구한데 제 왼쪽 랄브를
스파이더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장면도 봅시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온 장면이죠. 벌처 일당의 불법 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해 유람선에 탑승한 스파이더맨과 벌처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람선이 두동강 납니다. 스파이더맨은 유람선이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거미줄로 연결하지만 You're 98% successful. Hi, Spider-Man. 이때 나타난 아이언맨은 소형 리펄서 추진기가 탑재된 드론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갈라진 배를 붙이고 난 뒤에는 레이저로 철판을 용접하고 볼라를 발사해 나머지 부분을 묶어 침수를 막았습니다. 자, 이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할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도구들이죠. 살상용 무기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구조용 도구까지 발전시킨 토니 스타크. 히어로라면 자신의 힘을 발전시킬 때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에게 배운 정신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여기에 더해서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아무나 히어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을 옳은 곳에 사용하는 존재가 히어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수트를 압수하죠.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Okay? Gotta sound like my dad. 강한 힘만 믿고 나대면서 일 싸질러 놓고 책임지지 않고 방관하는 캡틴 마블과는 다르죠. 더 웃긴 건 토니 스타크는 히어로 활동 5년 만에 이걸 깨달은 거고 캡틴 마블은 3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파괴뿐인데.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엔드게임 이전까지의 히어로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잘못이 있을 때 자책하고 고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His name was Charlie Spencer. You murdered him. Oh, that's Charles Spencer, by the way. He decided to spend his summer building sustainable housing for the poor guess where? Sokovia. We need to be put in check. 그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일 때도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의 정신으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캡틴 마블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I thought the only way to stop it was to destroy it, but I just made it worse. I'm the reason why the Civil War started in the first place. I'm the reason why they couldn't breathe the air. And I never wanted you to see that version of me. For 30 years, I have been fighting alongside you. This peace treaty, it was a good thing. It was a ruse. If it were, your intervention failed. We don't need your help anymore. 이런 캡틴 마블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PC 어벤져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지도를 받은 미즈 마블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 어벤져스, 이 두 집단이 영화관 스크린에 딱 나오면 사람들이 들고 있던 팝콘을 던지지 않을까. 이미 한 번 생명을 포기하고 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히어로 집단을 이끈다. 재밌겠죠. 근데 만약에 캡틴 마블과 미즈 마블이 이후에 나올 작품에서 생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캡틴 아메리카처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럼 서사가 어긋나는 겁니다. 이미 이 행동이 옳다고 해버렸고 그 많은 생명들을 버린 뒤에는 자책하거나 슬퍼한 게 아니라 3인 줄넘기를 했으니까요. 썬더볼츠에 나오는 윈터솔저의 이상한 캐릭터 끼워 팔기, 에거사 이야기, 아이언하트 이야기 등등 다 좋은데 이 캡틴 마블 소식이랑 영 어벤져스 이야기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으면 좋겠네요.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캡틴 마블이 나온다면 어떻게 연출될까요? 저는 둠이 캡틴 마블과 아이언하트의 뚝배기를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빨리 영화가 나와서 대중의 반응이 잘 만들어진 남자 캐릭터 한 명한테 쏠린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잃은 장르는 대중이 외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